안녕하세요. 전용호입니다. 오늘은 6강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미중 무역 갈등이다, 무역 전쟁이다 하면은 그 1년 10개월간 있었던 2018년부터인가요? 2018년부터 2020년? 이렇게 1년 10개월간 있었던 그 기간을 보통 말하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음모론으로 우스갯소리로 미국을 단합시키기 위해 하나의 적이 필요하다. 그게 중국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미중무역 갈등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경계선에 비행기가 뜬다,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방산주나 히토류주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뉴스가 있으면은 방산주나 히토류주가 오르겠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가자는 의미로 이번 강의를 진행했고요. 일단 트럼프가 했던 그때의 미중 무역 갈등과 이유와 결과, 그때의 전략, 그리고 바이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중무역 갈등에 대해서 이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작전은 위안화 절상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공약이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그거를 구호로 내세우고 나와가지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 약간 그런 자국 우선주의로 일단 왔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도 있었지만요. 일단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먹였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다른 외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자국 회사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위안화 절상이 있어요.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유는 달러를 하락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달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한테 관세 먹이고 그리고 위안화를 끌어올려라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서로 타협을 보기도 하고 우리 몰래 뒷거래가 있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수혜를 좀 못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상되면은 제가 저 전통적인 투자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화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수혜가 못 보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때는 미국 투자의 투자 덕기였습니다. 사실 이때 미국 주식들이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거는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은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때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은 S&P 고점, 나스닥 고점, 또 다음날 역사상 고점 이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 달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내리게다 보면은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해서 기축통화의 위기가 와요. 이 달러 가치가 없으면은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좀 잃어버린다는 건데 이거를 완전 고용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때는 미국 실업률이 3%에서 4%대였어요. 이걸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0%대는 없습니다. 이 고용 기반으로 우리는 달러 가치가 좀 적더라도 이 국력을 키워서 우리는 달러를 찍어낼 거다라는 배짱식이었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작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이후로는 팬데믹이 왔죠. 일단 바이든이 못했던 게 아니라 팬데믹의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인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중국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팬데믹이 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달러를 또 엄청나게 찍어냈고 달러 하락을 이제는 용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용 실업률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반대로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테이퍼링도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의 작전이었고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싸움이었다면은 이제는 달러를 지지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깎아내려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뒷거래 같은 게 성사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을 자국에 상장 못 시키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항생지수가 폭락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홍콩에 있던 자금을 확 빼오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수 부양에 굉장히 치중하고 그리고 지금 자국 그 기업들 규제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그 반발 긴장감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퍼져오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 고래 싸움에 수혜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전에는 환율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정말로 무역이나 아니면은 그 눈치 싸움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규제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그 외교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이 깎아내리기 위한 싸움이 되면은 옛날에는 미국 주식만 사면은 올랐다면 지금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빵주나 MAGA라고 하는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알파벳,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는 기간과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가 됐어요. 이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하려면은 리스크 분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까 전통적인 투자법의 위기가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시장이 우리 개미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급등 좋아하는 사람들 투자하듯이 신규 상장주, 스펙주, 막 품절주, 코인, 그리고 갑자기 미친 듯한 부동산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기술주,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면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과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우리도 시대를 좀 따라가야 된다. 무조건 넉넉히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막 스펙, 신규 상장주, 급등주를 노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그 대비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선물에 대한 교육이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데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갈등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추천을 드린다든지 어떤 다양하게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상황 때문이구나 라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든지 궁금하다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